안녕하십니까. 상쾌한 하루의 시작,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일부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등 26도에서 2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존 농도는 오후 들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새벽 한때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28도를 오르내리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노성만 전 도의원을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현역 도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4명이 모두 구속됐는데요. 검찰의 칼 끝에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운동기구입니다. 노성만 전 도의원이 재직 시절 재량사업비로 설치한 것입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재량사업비 2억여 원을 들여 전주 시내 아파트 10곳에 이런 운동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 지원금으로 좀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미 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저희가 직접 업자 지정하는 것도 좀 비싸게 책정돼서 들어오거든요. 검찰은 운동기구 설치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노 전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설치 비용의 10%에서 최고 15%를 리베이트로 챙긴 겁니다. 검은 돈은 은밀하게 오갔습니다. 설치업자는 노 전 의원이 운영하는 가구단지에서 마치 가구를 산 것처럼 돈을 건넸고 노 전 의원은 가짜 영수증까지 만들어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셨다 가시고 하지만 그런 속 내막은 저도 모르죠. 노 전 의원은 그러나 가구점 직원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의원 재량사업비에 칼을 댄 검찰은 지방의회와 관련 업체, 인터넷 언론사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이미 구속된 두 전현직 의원을 제외하고 도의회 안팎에서는 추가로 현직 의원 서너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1년 앞둔 시점에서 검찰발 의원 물갈이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소규모 농가에서 AI 발생이 무더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두 최근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을 구입해 키운 곳입니다.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산닭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 있는 한 농가입니다. 이곳의 농민은 지난달 28일 완주 삼례시장에서 닭 55마리를 구매했는데 최근 이 가운데 11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AI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하우스 3개인데 두 군데서만 있었어요. 한 군데는 비어있고 원래. 이곳을 비롯해 그제 하루에만 6개 농가에서 AI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이달 전북의 AI 발생 농가는 벌써 10곳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AI 진원지인 군산 서수농장과 중간 유통상인이 거주하는 익산 농장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10마리 안팎의 닭을 키우는 소규모 농가입니다. 이들 농가는 완주 삼례시장과 군산 대하시장, 익산 북부시장, 임실시장에서 각각 산닭을 구입해 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I에 감염된 닭이 거래된 것입니다. 옛날에 병아리 금방 사왔던가 보다 하는 걸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정부와 전라북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의 살아있는 닭 판매를 내년부터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로 보고 최대한 저희들이 신속하게 배차를 실시해서 여기서 사가신 분들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된다고. 또 AI 걸린 소규모 농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I 감염 확인과 수매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농가가 몇 곳이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농가의 자진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각종 축산 질병이 잇따르면서 사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지만 무허가 축사 가운데 적법하게 개선한 곳은 6.2%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용 때문에 축사 개선이 쉽지 않은 건데요.
내년 3월부터는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젖소를 키우는 이원흥 씨는 요즘 불법 증축한 축사를 규정에 맞게 고치느라 골치가 지끈거립니다. 축사를 허가받은 면적보다 3배 가까이 늘려 법정 건폐율을 크게 초과한 터라 그만큼 인접 땅을 사들여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에 땅을 사가지고 그놈을 하려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이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2015년 가축 분뇨법이 강화되자 2018년 3월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축사 폐쇄나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준 시한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 전라북도의 축산 농가 가운데 무허가 시설이 있는 곳은 무려 40%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지금까지 적법화 절차를 마친 곳은 6.2%에 불과합니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건폐율을 맞추려면 땅을 산 뒤 기존 불법 건축물을 측량하고 또 설계를 해서 지적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가 적법화를 독려하기 위해 이행 강제금을 최대 50%까지 깎아준다지만 땅값 이외에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 2천만 원 이상 듭니다. 그런 비용 같은 경우는 축사 건축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설계나 측량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군들은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절차를 독려하는 한편 설계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대학교 비서실장으로 일했다며 취업준비생 부모들을 속였는데요. 현직 교수까지 연루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업준비생 아들을 둔 강모 씨는 2년 전 한 남성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에서 석 달간 계약직을 하면 정식 교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남성은 강 씨의 아들을 대학 내 산하 조직에서 근무하도록 한 뒤 대학 명의로 급여까지 지급했습니다. 그 급여 계획서에 3개월 후에는 정식으로 채용하는 걸로 계획서를 세웠고 또 그 해당 학교 이름이 찍힌 그 명의로 그 급여가 입금이 됐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 씨를 감쪽같이 속인 건 48살 유모 씨. 유 씨는 취업을 위해선 학교 발전기금 등을 내야 한다며 강 씨에게 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유 씨가 취업을 빌미로 학부모 9명에게 가로챈 금액만 무려 4억 원에 이릅니다. 유 씨는 자신이 이 대학의 비서실장을 지냈다며 학부모들을 속였습니다. 학교의 그 어떤 직위를 자기가 근무한 것처럼 속여서 직접적으로 취직시켜줄 수 있다는 그런 명함이나 이런 것들을 배부해서 믿게끔 해서 피해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 씨의 사기극에는 이 대학의 현직 교수가 동원됐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을 소개를 받아서 식사도 하고 이것저것 그 학교에 관계된 이야기도 많이 하시면서 그 취업에 대한 거를 좀 힘써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를 구속하고 해당 대학 교수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수학여행을 갔던 고등학생들이 친구들을 방에 가두고 집단 폭행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교사에게 SOS를 보냈지만 별다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남학생 허벅지에 멍자국이 선명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지난달 24일 서울로 수학여행을 갔다가 첫날부터 같은 반 동급생 3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을 흉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폭행은 1시간가량 계속됐습니다. 애들이 맞기 좋은 자세로 하라고 해서 계속 벽에 손을 대라고 밀쳐놓고 놓기고 왼쪽 허벅지 계속 울고 싶었어요. 네, 계속 참고 그냥 계속 왔어요. 같은 시각
같은 반 B군도 다른 방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 가해 학생은 B군 소목에 흉기를 대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담임교사가 점호를 위해 숙소를 찾았고 이상한 낌새를 느낀 교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A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A군은 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이후 또 폭행을 당한 A군은 이 사실을 재차 교사에게 알립니다. 교사는 방을 바꾸겠냐고 물었지만 폭행 사실을 알린 게 밝혀질까 두려웠던 A군은 괜찮다고 답합니다. 제가 그 비밀을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면 더 안정을 취하는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지. 다음 날에도 다른 반 C군이 가해 학생 2명에게 1시간 넘게 머리를 맞았습니다. 맞은 시간에는 분명히 선생님들도 있었을 겁니다. 선생님들은 과연 뭐 했을까? 전문가들은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즉시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격리 조치가 필요하고요. 사후 조치도 적절치 않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폭행 발생 엿새 만에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상담 교사가 조용히 넘어가자고 종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SOS를 보냈던 피해 학생들. 하지만 교사는 물론 학교까지 아무도 이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이 또 거론됐습니다. 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서두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으려면 먼저 공감대 형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도의회 김종철 의원이 전주와 김제의 통합을 제안했습니다. 김제 새만금의 공항부지와 항구시설, 그리고 전주의 SOC 기반을 함께 사용하면 전북 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와 김제시 통합은 농업 중심 산업에 머물고 있는 김제 지역 산업의 다양화와 새만금 공항의 유치, 새만금 신공항의 개발 극대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김제가 통합에 부정적입니다. 지난해 정동영 의원이 통합을 거론했을 때 김제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제와 전주는 역사적 동질성이 없고 김제 시민의 반발이 거세어서 김제 정치권 내부에서도 통합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매듭지었습니다. 전주와 완주, 둘로 나뉜 혁신도시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중교통과 문화시설이 부족한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려면 행정구역 통합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송하진 지사는 전주 김제 통합의 경우 두 지역이 이질적이라 쉽지 않고 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도 특정 지역에 통큰 양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투표와 시장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추진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어느 한쪽이 전폭적으로 양보해야 통합이 가능하므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전주와 완주는 2013년 통합에 실패한 뒤 통합청사 건립비용 반환을 놓고 소송을 벌이는 등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또 다른 통합 논의가 불가피하다면 정치인보다 민간인을 중심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에 따른 이해득실을 꼼꼼히 따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남원시가 올 상반기에 지방채를 모두 상환해 채무 제로 도시를 달성했습니다. 순창군이 200여 가지 약용식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의농업 체험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시군 소식 조창현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지난달 말 남아있던 지방채 81억 원을 모두 상환해 민선 출범 22년 만에 빚없는 도시가 됐습니다. 남원시는 지방채 상환으로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또 남원의 중장기적으로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창군이 200가지가 넘는 약용식물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의농업 체험관을 개관했습니다. 농업에 치유를 덧입혀 관광과 연결한 의농업 체험관은 약초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시설도 마련됐습니다. 고창군이 생물권 보전 지역의 자연 생태 환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고창 사계절 전국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작품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4일부터 한 달간이며 출품작은 1인당 3점 이내로 컬러와 흑백 사진 모두 가능합니다. 부안군이 구강 복원의 날을 맞아 오복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를 열고 건강 치아를 잘 보존하고 있는 어르신 11명을 선발해 표창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